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합독합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으로 된다. 인간이 이 창조자 앞에서 존재한다는 이 존귀를 인정받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므로 나는 존귀한 존재다. 이걸 자체를 자기가 인식함으로써 이 존귀가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존재다. 이런 고백이요. 이게 사실은 개인의 가치 상승에 어떤 목표점 됩니다. 목표점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간순간 언제든지 나타나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사건은 이게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입에서 오물오물하고 말 한마디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개인의 가치 상승, 하나님 앞에 존재란 이것은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성이. 내가 지금 여기서 한번 존재하는 이 고백이 다음에 가서 바뀌어지면요, 이게 영원성에 대한 이 내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백인 것이 계속 언제든지 그래서 코에 숨이 끊어지면은 그때는 바로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지금 코에 숨을 쉬면서 사는 이 환경이 이런 거 관계겠습니다. 내가 한번 말해갖고 내가 한번 그때는 그런 말 했는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말한 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오히려 가면 갈수록 그게 살이 붙는 거예요. 살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 나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존귀에 이를 수 있는 하나의 도구 되어지는, 이것까지요 연결해가는 차츰차츰 확장돼가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 훈련이 있던 훈련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훈련이니까, 더구나 그것도 10년 단위에 훈련되어지는 요소는 이미 오래전에 이미 말씀을 다 드렸는데, 10년 단위 하는 거는 누구든지 앞에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10년 단위에 주어지는 그 주제만 해서 10년 동안 실어보고 또 해보고 또 10년 해보고 주제가 바뀌니까 자기한테 맞는 것이 있으면 그냥 집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주제를 쭉 해오다가 35세에 이르러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 하는 이 주제에서 걸쳐서, 이게 인격체 면역 시스템 자체도 단어도 생소하고, 또 35세를 가는 이 위치에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이 굉장히 그 어떤 중대한 위치가 있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을 1년을 아예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아예 할당을 할까 하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또 준비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오는 중이니까 해가지고 고마마 나중에 45세, 55세, 65세, 75세는 저 어디 여튼지, 안 그러면 중간중간에 또 35세, 45세 이렇게 하다가 또 인격체 면역 시스템 집어였다가 그렇게 해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계속해 나갈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는 있는데, 원래 이제 요 개인의 가치, 지금 요 존중 문제를 현재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상황 속에 실질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개인에게 누구든지 해볼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어떤 그 위치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또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랜 후대에 걸쳐서 그냥 아무도 기억 못할 사람이 아니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이제 문재인이라, 문재인.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은 대통령이지만은 대통령이라고 불려줄 수 없는 현재 위치가 있어요. 현재 2019년 11월 현재의 문재인을 대통령이라 불려야 되느냐? 그렇다고 고개 끄덕끄덕 할 사람은요, 사실은 몇 명 안 돼요. 없잖아요. 있겠죠. 대통령이 대통령이지 뭐 하고, 그렇게 뭐 주장할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불려지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불려지 못하는 이런 내용은요, 사실은 국가는 위기입니다, 위기. 이미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자리 있으면서 그 권한은 지금 마음껏 쓸 수 있는 위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반대하고, 어제도 저희들이 11월 30일 토요일 집회에 참석했거든요.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인다고 갔다가 이승만 광장은 민주노총한테 뺏겨버리고, 어떻게 해서 뺏겼는지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롯데 그 면세점 앞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저 서울역 광장까지 뭐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도착했어요. 가면 갈수록 매주 한 번씩 모이는데 이게 더 많아지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 있는데, 이 위기란 말이에요. 국민적으로 위기인데, 이제 우리는 이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문재인이라는 자신이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할까? 이제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것이다 하고는 지금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해봐라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지금 현재 문재인이라는 이 자리가, 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 가치에 대한 그 의구심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국민은 지금 불안을 느끼고 국가는 지금 위기 속에 있는 2019년 11월입니다. 12월이죠. 12월 1일인데 우선 한번 생각해 보려선 투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투표로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 투표할 때 문재인을 대통령의 자리로 이 충분한 가치로 있었다고 투표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때의 대통령으로 투표한 사람 뭐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안 했으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 2012년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2012년에 한번 나온 사람인데 그 대통령에 나와서 투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에서 자기가 반응한 것이 졌다 그러더라고. 졌다. 저는 거기서 이 사람은 대통령 될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다. 어떻게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걸 졌다 그러냐. 대통령 선거에 이 투표 서로 간에 선출하는 과정이지. 내가 선출 안 됐다 이래 돼야 되는데 왜 그걸 졌다 그러냐. 마치 대통령이 선거 자체를 뭔가 경쟁하듯이 뭔가 상대를 이기지 않으면은 안 되는 어떤 뭐 쪼달리고 있는 그런 거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요 문재인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하고 저는 투표 안 했어요. 끝까지. 이제 지금 여기서 2019년 현재 11월한 이 위치에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투표한 사람, 그 사람에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 당시에 100% 문재인을 통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들어갈 분명한 자격이 있다고 선출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문재인을 놔놓고
지금 5년 임기 중에서 지금 2년 6개월을 지난 지금이란 말이죠. 이것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국정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게 반기에 있어가고, 이거는요, 임기 반에 걸쳐서 반드시 평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 능력, 국정의 어떤 진행한 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매스컴이나 뭐 어떤 여론에서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선출할 때에 투표한 사람이 1년, 2년 반이 지난 지금에, 임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에서 이래서 한번, 객관적으로 나누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관점이 뭐냐니까. 현재 대통령 문재인은, 현재 대통령 자리에 있는 문재인은 각국의, 첫 번째 우리 생각했던 각국의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보느냐. 각국의 대통령에게, 요거는 여론조사도 아니고 개인이 보고 객관적으로 이게 평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 두고,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북한의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의 김정은 아들뻘밖에 안 됩니다. 아들뻘 김정은에게 분명히 대한민국의 적국이잖아요. 적국.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하고 대치 상태, 지금 현재 휴전선으로 갈려져 있는 이제 적국이란 말이야. 대한민국의 적국이 군대는 있는데, 군대가 있다면 적국이 있어야 되는데, 적국을 두고 난 군대가 일본도 우리가 적국이라 하지 아니하고, 중국도 적국이라 하지 아니하고, 러시아도 적국을 하지 아니하고, 저 미국도 적국을 한 유일한 적국이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의 지금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한테,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삶은 소대가리가 방천대소할 소리를 한다. 삶은 소대가리가, 죽은 소 대가리가, 죽은 짐승 머리가 말을 하지 못하는 머리인데 방천대소, 하늘을 향해서 말이죠, 크게 소리를 지르는, 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리가, 문재인의 말 내용이 가소로울 정도가 아니고 짐승도, 그냥 살아있는 짐승이 아닌 죽은 짐승이 입은 가졌다고 웃는 건데, 아무짝에도 사람에게는 뭐 전혀 필요 없는 말이고, 짐승이 웃는다는 거지. 짐승이 그냥 막 웃고 마는 거죠. 하늘 향해서 막 웃고 마는 거지. 그 뭐든 기담아 들을 말거리가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이런 표현을 아들한테 듣는 거 아니에요, 아들한테. 근데 지금 요거를 지금 누가 평가하느냐? 문재인을 찍은 사람이 평가하는 거죠, 평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평가 안 한 사람은 자기에 비춰서 한번 점검해 볼 정도만 하면 되고, 안 찍어본 사람은, 문재인을 안 찍은 사람은 그냥 단순히 비춰서 자기도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게, 자기를 평가해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가 보는 거죠. 대통령 문재인은 각국 대통령에게, 또 북한의 김정은 등등에서 우리 각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김정은을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중재자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중재자 되어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치를 각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인정해라. 그 나라, 북한의 대통령으로 인정해달라고 돌아다니면서 사정하는 일종의 중매자, 소개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은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자기가 대통령 된 것에 대해서 각국의 대통령들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또 김정은이가 자기에게 여러 가지 가진 욕설을 다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삶은 소대가리가 방천대소를 하고 한다는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고 있는 이런 김정은을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 대지도자로 인정해달라는 중재자로 지금 자기 자체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찍은 사람이 문재인을 찍은 사람이 그만한 자리가 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어서 북한의 김정은을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중재자로 소개할 정도로의 그 중재자의 입장이 능력 자체가 그 가치가 인정된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하나는 각국 대통령에게 대통령이라서 문재인이가 인정되고 있느냐? 안 그러면은 또 두 번째, 북한의 김정은에게 삶은 소대가 듣고 있는 문재인의 비웃음을 받고 있는 이 위치가 문재인으로 보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가? 또 스스로 중재자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에서 과연 중재 자리를 인정할 거냐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여전히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그 위치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위치를 여전히 유지할 만한 대통령의 자리에 버금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너무 보고는 거죠. 요렇게 개인의 가치를 우리가 점검을 한다 할 때에 분명히 찍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프로테이즈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50% 이하로 더 떨어지겠지만 50%로 절반을 하는 거예요. 50% 정도 이하로 문재인은 찍을 때보다는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의 자리에 걸맞지 않는 개인의 가치를 분명히 연결합니다.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게 대한민국의 2019년 현재 11월 30일, 12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정세에서 나타나는 문재인이가 벌여놓은 지금 여러 가지 제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탈북자 2명 북한에 죽는 데를 그냥 내보내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울산시장을 선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하고 연결했다고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선거운동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울산시장이 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상대 울산시장이 유력한 사람 지금 한참 유력하고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을 비리를 없는 비리를 덜쳐가지고 경찰에서 고발 고소 그리고 수사하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막 퍼뜨리고 없는 내용 그런 걸 퍼뜨리면서 결국은 앞선 주자를 넘어뜨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울산시장을 세울 사람을 울산시장 세웠다. 그게 지금 사건화되어지는 거고 또 그 대통령 되어질 적에 나타난 투표 여기 전자기 투표라든지 그 여론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이게 선거 부정선거로 지금 현재 사건화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검은 돈의 흐름 뭐 서로 고리고리 걸려져가지고요 지금 엉망이 이제 지금 뭐 거미된 사람 전부 다 수사 다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 검찰이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전부 다 모아지고 있으니까
검찰이 지금 문재인에게 직접 지금 수사를 해야 되나? 국민들이 직접 요구해요. 유튜브에 보면은 앞에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이 걸필하면은 검찰에 요구하는 거요. 직접 수사해라, 대통령을. 이런 요구가 광화문 앞에서 지금 그냥 행해한단 말이에요. 어저께만 해도 제가 볼 때 2건, 내가 직접 참석한 집회에서도 그렇고 또 내가 참석하지 않은 집회에서도 바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50% 이하란 말이에요. 50% 이하. 찍은 사람들 중에서 50% 이하예요. 전체에서 보면 엄청나게 프로젝트가 떨어지는데 적어도 찍은 사람들 중에서도 50% 이하로 떨어진다.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제 마침 10월 30일 민노총 지지 세력이잖아요. 문재인을 지지 세력이야. 근데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민노총에서 민노총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밀려가지고 지금 면세점 쪽으로 내려왔는데 왜 거기서 집회를 했느냐 하고 저는 몰랐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문재인 타도 이런 슬로건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의혹이 있어요. 민노총이 어떻게 해서 문재인을 타도한다는 슬로건을 거냐?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른 것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어쨌든 자기 지지 세력이 민노총이 어마어마한 지지 세력이잖아요. 그 정의당 쪽에서 지지하는 건데 그 지지 세력이 지금 타도한다고 나오는 정도인데 50%는 자기들 지지에 도장 찍은 사람들 중에서도 50% 이하 되는 거는 분명하다. 이제 이럴 때 말이죠. 우리가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문재인이가, 개인의 가치 부분에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대통령이 됐는데, 이 나이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에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이걸 바닥으로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었으니까 아직 대통령. 절반이 지난 거예요. 임기 절반밖에 안 지나갔는데 이렇게 여론이 나쁘게 되어질 이런 위치에 되어질 때 문재인에게 있어서 도대체 자신의 가치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훈련을 했을까?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비교를 본단 말이에요. 인격적 면역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한 번이라도 들었을까? 아니면 인격적 면역 시스템까지는 안 오더라도 15세에 걸쳐 있는 사춘기 때 교회 5, 9호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25세 때 국가 역사 정체성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 뒤에 또 다음번에 들어가는 기업에 대한 내용, 45세 들어가면 기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55세 들어가면 또 자기가 살아오는 삶에 대한 내용을 1부, 2부로 나눠서 65세, 75세는 그래 나누거든요. 자, 어떤 연결되는 10년 단위의 개인의 가치 상승에 대한 이런 훈련을 본인이 안 했더라도 부모들이나 조부모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요소는 없었겠느냐.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문재인에게 여러 가지 어떤 복음적인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을까. 개인의 가치 상승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개인의 존재, 그래서 자신 하여금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거다 하는 그 내용에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울에 비춰보듯이 그걸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을까? 단연코 제가 볼 때, 저는 그래 단연코 봅니다. 한 번이라도, 저 어떤 어릴 때라도 좋다 얘기지. 아주 어릴 때라도. 문재인이가 개인의 존재에 대해서
어린 생각을 하는 위치였었는지 하나님에서 어떤 참 표현한 이 내용이 적더라도 적어도 어릴 때라도 한 번이라도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더라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한 번이라도 비췄더라면요, 절대 저런 사람이 안 됩니다. 문재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누군가 말을 안 해줬다는 거지. 한 번이라도 그래 말하는 사람하고 만나지 않는 그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문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통제된 사람이에요. 지금도 자기의 친부모가 북한에 있다 그러면서도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친부모에 대한 내용을요 말하지 못하고 이번에 엄마가 통영에서 죽었다 해도요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친부모가 아니라 그러죠. 친부모가 북한에 있는 내용을 감춰야만 되는 그 삶이 있네, 삶이.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대통령의 자리에 대한 이 내용을 국가가 나에게 주는 이 엄청난 자리에 대해서 국가와 더불어서 내가 어떤 일을 남게 될까 이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김정은이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대치도로 되어 있는 북한, 대한민국의 적국인 북한이 가지고 노는 그런 위치에서 그것을 좋다고 그 앞에서 가장 우리가 지난번에 그 판문점 선언이 있을 때 그때 텔레비에 나오는 그 내용 봐봐요. 김정은이는 어린 김정은이 뒷점지고 있고 그 앞에서 문재인이가 허리를 조금 구부정하 해갖고 입을 쉴 새 없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 당시에는. 아니 어떻게 해서 김정은이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싱긋이 웃는 듯이 있고 주변을 돌아보고 있고 문재인은 열심히 머리를 조아리면서 허리를 이렇게 좀 숙여가지고 김정은이가 허리를 세운 거하고 문재인이가 말하면서 허리 숙인 거 분명히 차이가 있을 정도로 이 대등하지 않는 도대체 나이에 비하면요 거꾸로도 한참 거꾸로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문재인의 모습이 있었으니까 오늘날 그부터 1년 지난 지금 2019년 12월 한 달에 문재인에게는 어떻게 보낼지 모르지만 과연 앞으로 계속 대통령으로 자리에 있을 건지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떠나야 될지 그것조차요 사실 확답을 못할 정도로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이다 이것이요 확 장담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사람들이 이래 생각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래 볼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어진 것이 그것을 자기를 비춰보는 거하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지? 그거 대단하냐 하고 비교해 보겠지만 이렇게 예서로 넘어가겠지만요. 저는 경북구미입니다. 경북구미 대한민국 경북구미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경북구미에서 대한민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어. 박정희 대통령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이만큼 살고 있다. 이 말이 지금 문재인 때문에요 더 일어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그 구미 오보니까 상목에 그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 사진첩에 상목에 그 사진첩이 있어요. 역사 사진첩. 그게 박정희가 어릴 때 상목에 출입한 흔적. 그 사진이 있더라고, 사진이. 제가 그걸 직접 봤어요. 사이라는 거는
때는 예술지는 것 때도요, 자기 자신이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지어진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조명해 본다든지, 더구나 나이가 들어서 15세, 25세, 35세, 10년 단위에 한 번씩 자기의 가치를 이렇게 조명해 보는 여러 언어들이 교회에서 들려질 적에, 그것 갖고 실험한다는 하는 것은 개인이 참 살아가는 삶 속에요, 그 차이, 문재인과 박정희라 하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